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이제 2022년도 어느덧 내일 하루만 남았습니다. 이 2022년은 자산시장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해로 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코스피는 어제가 폐장일이었어요. 이 폐장일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전년 말 대비해서 24.9%나 하락을 하면서 이 4년 만에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 증시는 간밤에 이렇게 거의 모든 종목이 초록색으로 그래도 좀 희망을 주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 빅테크들이 2%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 이 엔비디아와 메타는 4%가 넘는 상승으로 좀 더 웃었고, 그리고 이 테슬라는 또 전날에 이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나 폭등을 해서 3일 전에 하루 동안 11%나 폭락을 한 것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시장이 간만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1년 동안의 성적을 보면 먼저 이 S&P 500부터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살펴보면, 한 대략적으로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20%나 하락을 했고, 또 나스닥도 살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30%가 넘는 하락을 하면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도 더 안 좋은 수익률을 한 해 동안 보였어요. 물론 미 증시는 오늘 밤에도 개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하루 동안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뭐 대략 이 수준으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냐? 그럼 2022년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면, 이 비트코인은 연초 시작을 보시는 것처럼 46,200달러 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6,500달러 선에서 빌빌대고 있는데, 연초만 해도 46,000달러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꿈같은 가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65% 정도 하락을 했어요. 65%면 그래도 생각보다 최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물론 당연히 65%면 어마어마한 폭락이긴 하지만,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이 기사가 어제 나온 기사인데, 연초 대비 마이너스 68%는 기본, 테슬라 등 전기차 주가 버블이 붕괴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보시면 올해 자동차 기업의 주가 하락률 해서 나왔는데, 이 전기차를 만드는 루시드는 주가 하락률이 연초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83%나 폭락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만드는 리비안도 연초 대비 마이너스 82%, 또 니콜라 역시 마이너스 75%, 테슬라도 마이너스 68%로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락을 보였어요. 미국의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포드나 GM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3%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고, 그래도 일본 자동차인 닛산 도요타는 한 30%대로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차세대 성장주로 볼 수 있는 이 전기차 섹터보다는 조금은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그랬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떨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 주요 알트코인마다 상승률이 담긴 이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그런데 이 자료가 보시면 2022년 12월 19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긴 한데, 그래도 지금과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를 좀 자세히 보면, 이 표를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는 1월, 2월, 3월 해서 매 달마다 얼마나 등락폭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이 맨 끝에는 연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간 수익률 순서대로 지금 알트코인들을 배열을 해놓은 건데, 그럼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가장 높은 코인을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이 TRX 트론이 1위를 차지했어요. 의외로 1위가 트론이었는데, 보시면 5월과 6월에 이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기업 다수가 붕괴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이 5, 6월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론은 이 5월에만 무려 33%나 상승을 했고, 또
이 11월에 이 FTX 사태로 대다수의 코인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이 트론은 마이너스 16%로 타 코인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 하락률이 좀 적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29%만 빠져가지고 가장 적게 빠진 알트코인으로 1위에 이 트론이 위치했어요. 그리고 이 2위는 XMR 모네로 코인인데 이 모네로 코인은 익명성 코인이라서 우리나라 거래소 모두에서 상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가 큰 관심이 없는 코인일 거예요. 그리고 이 3위가 BNB 이 바이낸스 코인이고 4위가 ETC 이더리움 클래식인데 올 7월이 보시면 한 해 동안 그래도 가장 큰 이 불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때 이더리움 클래식은 166%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53%니까 반토막만 난 수준이고, 그리고 5위는 바로 이 도지코인으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 10월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에만 89%나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6위가 라이트코인인데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11월 이 FTX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유일하게 이 11월 한 달 동안에 38%나 상승을 하면서 연초 대비 마이너스 56%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위가 바로 XRP입니다. 보시면 이 XRP 같은 경우는 이 9월에 이 SEC와의 소송이 약식 판결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말이 기대된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이 9월 한 달 동안에만 48%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8%가 하락을 하면서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8위는 BSV인 비트코인 SV이고 또 9위와 10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지코인과 XRP는 연초 대비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도 보면 올해 글로벌 기업하고 엄청 많은 협약을 했던 이 매틱이 올 7월에 100%나 올라서 엄청 큰 상승을 보였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8%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에이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80%의 하락을 보였고 또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9% 하락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마나 디센트럴랜드는 마이너스 90%, 또 샌드박스 역시 마이너스 92%, 엑스인피니티도 마이너스 93%를 보이면서 이 P2E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 가장 많이 폭락한 섹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라가 나와 있진 않지만 갈라도 이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이 FTX 사태의 주인공과 조연으로 볼 수 있는 FTT와 솔라나가 각각 마이너스 93%, 마이너스 97%로 그야말로 대폭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꼴찌는 바로 올해 가장 큰 충격을 가장 빨리 안겼던 이 루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에만 마이너스 100%로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패를 했고 현재 바이낸스에서는 그래도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이 암호화폐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보신 것처럼 거의 모든 코인이 반토막 이상이 났고 그나마 이 도지코인과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더 선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최악을 안겼던 이 2002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럼 이 2023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더 이제는 중요하잖아요. 뭐 증권사나 월가, 경제학자들이 다들 이 2023년 전망을 하면서 경기 침체와 앞으로 더 큰 하락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최소 지금보다는 이 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내년에 지금보다 좀 더 떨어져서 찐 바닥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해가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하나를 좀 더 보여드리면 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한 CEO가 올린 트윗인데 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상승장이 매 4년마다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서 2011년 그리고 4년 뒤인 2015년 또 4년 뒤인 2019년 또다시 4년 뒤인 2023년에 이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 자료도 한번 보시면 2011년에 3년 동안 상승을 했다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2015년에도 3년 동안 상승을 했다가 이 2018년부터 1년 동안 하락을 했고, 또 2019년에도 3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올해 2022년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해왔고, 이제 2023년인데 이 2023년은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차트 분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분석들이 다 반감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뭐 비슷한 상승 분석이긴 해요. 어쨌든 이 2023년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진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을 시작하는 해가 되면서 이 2024년에 반감기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또 내일부터 주말이라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이 마이웨이 채널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처음 이 마이웨이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올 초에 마이웨이 시즌2를 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온 것인데, 내년에는 이 시즌3로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카페까지 조금은 이 달라진 모습으로 시즌3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내년에는 모두 함께 웃으면서 모든 분들이 이 부자 되는 길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